안녕하세요. 셰프 언니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 개의 성격 장애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를 제가 다루는 이유는요. 성격 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이기도 하지만 많은 아내분들이 또는 남편분들이 오셔서 내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예요. 내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이런 부분이 보인다, 저런 부분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두 개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조작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존중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성을 띈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별함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은 굉장히 조작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사기나 거짓말에 능숙하고요. 폭력성을 띠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요. 정서적인 착취를 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지는 않아요. 선택적으로 공감을 하고 선택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공감해 주는 것처럼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감 능력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정 없는 냉혈한이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칭찬과 인정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이코패스는 연애 초반에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과 애정 공세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행동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이 정말 애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도구로 보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최고치를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다가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날 때는 매우 냉정하게 돌아서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후폭풍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뒤에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곱씹어 보거나 다시 다가오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한테 얻어질 게 없다고 계산된 경우는 매우 차갑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연애 초반에는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과시가 가능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신감이 매우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이 없으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근데 이들은 후폭풍이 오고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대보다 내가 괜찮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오고는 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공감이나 양심의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상대가 힘들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한다거나 변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도나 잦은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하냐 인정을 해주냐가 매우 중요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는 외도를 거침없이 하게 되는데요. 내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상대를 가스라이팅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가스라이팅해서 나를 향한 인정과 칭찬을 더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요. 가스라이팅이나 비난을 통해서 자기 우월감을 지키려고 하고요. 외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로 나를 더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외도를 선택합니다. 이들은 연애나 부부관계에서 상처를 주게 돼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들은
내가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분이 저 사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상처 입는 쪽에서는 내 문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요, 상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가스라이팅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상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들은 우리 주변에 난무합니다. 그리고 성격장애는 한 가지만 온전히 띈다고 보기 어렵고요.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은 자기애성도 함께 가질 수 있고, 자기애성이 있는 분들은 사이코패스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격장애는 한 가지만 띄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사이코패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냉정하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랑은 하지만 자기애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칭찬과 존경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특징을 띱니다. 지적이나 거절을 당했을 때 각각의 전형적 반응이 있을까요? 사이코패스들은 지적이나 거절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줘서 그거를 보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반드시 되갚아주죠. 그래서 냉담하게 반응하지만 그게 보복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이코패스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지적이나 거절을 당하면 매우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지적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의 경우 다 관계가 끊어지지만 관계가 끊어지면서 강하게 보복을 당하거나 강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상대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치를 완전히 버리고 상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관계를 지속할수록 착취당하고 이용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이코패스하고의 관계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정서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고요. 가까이 가는 걸 되도록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반응에 있어서 내가 그때그때 모든 걸 반응을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거나 동정심을 갖는다거나 또는 죄책감을 가질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착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 해서 모두 강하거나 모두 신경질적으로만 다가와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근하는 내에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와는 금전적인, 법적인 문제를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변할 거라는 기대 심리를 아예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존감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존감이 약할까 생각하실 텐데요. 외부 인정에 의해서만 내 자존감이 채워지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나의 자존감을 내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는 상대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존중의 말과 칭찬에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을 요구사항을 얘기하시는 것이 편한 소통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맞춰줄 때는 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선긋기를 명확히 하시고 그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라는 I 메시지로 전달하셔야 나르시시스트들과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지키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의 가치와 나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서적인 부분을 착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본인이 존중받지 않을 때 굉장한 분노를 보이거든요. 두 성격병이 모두 굉장히 분노 폭발을 잘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성격 장애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걸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사이코패스인가 나르시시스트인가에 대한 진단을 하시고 나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무조건적으로 실망하시기보다는 너무 심각할 때는 생활 속에 드러납니다. 외도가 발생하고요. 거짓말을 아주 평화롭게 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분노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일 때는 상담치료, 전문가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